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권상희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프레스 나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 나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일상 복귀 첫날인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 한 재활전문병원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천 군부대에서도 3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가 오늘 오후 5시 발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무료 접종을 다시 재개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최종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나옵니다. 어제 오후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중학생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물에 들어간 한 학생이 파도에 휩쓸리자 다른 학생들이 구조하려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 나우였습니다. 네,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 고입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파행 위기입니다. 바로 내일이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이 증인 채택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추 장관 아들은 물론이고요. 군 관련자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그걸 또 국감장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면서 증인 채택 단 한 명도 허용해 줄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금 여당이 이 국감을 추미애 장관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앞으로 있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어제 이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직접 같이 보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네, 이처럼 국감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 위기를 맞자 오늘 오전에요. 여야가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역시도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도 같이 한번 보시죠. 증인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가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양당 간사께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치면 어떻습니까? 아니, 언론에는 안 들어온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한기호 간사 안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하태경이 안 들어온다고 한 기사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아니, 자, 우리 채택을 일단 하시고 그 증인은 추가로 협의를 하시죠. 안 들어온다고 왜 들어와야 되냐? 니네 뭐하는 뜻이야 이렇게. 아니 나가라고 지금 뭐라는 식이에요.
듣다 보니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증인 문제는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고 오늘 이거 계획서는 오늘 표현하는데 좀 협조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좀 더 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간사 협의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미국 여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통위 국정감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요트 여행으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에게 이제 남편의 미국 여행 경위를 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까지 듣고 나서 장관직 나아가서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야당 안에서도 이게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고 그리고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거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지나친 공세를 펼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조금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요. 지도부가 나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북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국회에서 논란일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는 해수부와 해경의 국감이 따로따로 열리는데 이번에는 두 기관의 국감을 한 날로 통합을 시켰고요. 날짜도 20일로 예정돼 있던 걸 8일로 열흘 넘게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확실히 하고 나가겠다. 화력을 집중해서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인데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부터 그리고 북한 상부에서 실제로 이 사살과 그리고 시신 훼손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이 UN 북한 인권사무소를 방문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철통 방어벽을 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정감사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직접 불러서 아들 관련 문제를 따지겠다는 게 또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여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최근에 기사화됐던 어떤 그런 의혹들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가올 22일 대검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22일에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그리고 개천절 집회 이어서 오는 한글날 집회까지 보수단체들이 연일 집회 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던 수석 보좌관회의에 대해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는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이 한글날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에 차벽을 친 것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게 옳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정확한 워딩은 뭡니까? 네, 일단 어제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와 관련해 철저히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라면서 시민과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했고 또 경찰도 방역 구멍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차벽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을 많았는데요. 특히 이 차벽이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이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근거로 과잉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방역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엄정한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직접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논란 속에서도 방역에 방점을 두고 경찰의 입장에 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일 기자, 한글날에도 또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하겠다고 하죠. 실제 사람이 모이는 집회 외에 또 차량 시위 집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 개천절에 이 세종문화가협 계단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던 8.15 비대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가 이번 한글날에 다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광화문 광장의 두 곳에서 각각 1,000명씩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곳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이곳에서 지금 집회를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인데요. 지난번 이제 그 개천절 집회도 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때문에 행정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경찰이 지금 집회 금지 통고를 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앞서서 좀 다른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모두 이제 금지 통고를 했어요. 때문에 이번에 이제 8.15 비대위의 이 한글날 집회도 아마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차벽을 친 것이 지나친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아니면은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가. 뭐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이 어제 또 그 말씀을 하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뭐 차벽을 강조했다기보다 방역 잘 막아내서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시민들의 불평 감수전 뭐 그쪽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번 8.15 집회에서 참가자들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을 명백히 봤고 또 그로 인해서 550명 이상의 감염자가 참석자 중에 생겼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이번 저는 개천절 집회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저렇게 차벽으로 광화문 쪽에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람조차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 저걸 보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민주진영 뭐 진보진영에서 뭐 그때 명박산성이라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 넘어서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막았을 때 그런 기법이 아직도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재현이 되는 거 보고 사실은 저도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저건 정말 과잉이다. 우리 헌법에서 이 기본권이나 개인의 자유라는 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과잉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불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이번의 경우 차벽은 제가 보기엔 지나친 조치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글날도 또 똑같이 차벽으로 이걸 만약에 집회가 허용이 돼서 또 시도를 하려는 쪽에 대해 또 똑같이 차벽으로 막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광화문 집회 끝난 지도 꽤 됐어요.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광훈 목사는 일단 뭐 다른 사유로 재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다른 관련자들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이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에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이제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광복절 당시에는 뭐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은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단체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모두 다 동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밝힌 내용이 8.15 당시에 이 보신각 근처에서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던 민주농촌 관계자들을 최근에 소환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집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이 된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전 총재 그리고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이 김모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 광복절 을지로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당시에 이 민 전 의원이 주최를 한 집회는 법원에서 개최 허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참가자 다수가 집회 금지 구역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민 전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이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경욱 전 의원 미국에서 계속 이 부정선거 관련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영상 보고요. 민 전 의원의 이런 행위가 어떠한 문제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선거가 불법 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이 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민경욱이었습니다. 지난 6.25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에 와서 도와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살려놓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미국 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곳 워싱턴 백악관 앞에까지 와서 피 끓는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츠버그에서 민경욱이었습니다. 뭐 이럴 때는 과거 이제 방송 기자였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기자 출신 또 앵커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잘 이미지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사실 민 전 의원이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시점도 굉장히 묘한 시점이었고 가서 행사가 끝났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어떻게 누가 그러면 그 체류 비용을 또 지원하는지 그런 궁금증도 있고 혹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까? 네, 뭐 이에 대해서 본인이 지내고 있는 근황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 전 의원은 그러니까 앞서서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미국에 갔는데 민경욱 본인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미국에 갔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본인의 지원 계좌번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포분들의 지원을 받은 건지 오늘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낙연 대표가 과거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절에 받았던 이 물품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는데 나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미국 동포들이 본인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물자들을 보내왔다라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민 전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출장입니다. 미국 출장의 목적은 4.15 부정선거를 알리겠다라는 건데 당시에 민 전 의원이 이 관련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30명이 넘는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결국에 그 정해진 재판 일정을 무시하고 미국에 지금 간 상황, 게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외로 출국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의 남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면서 민 전 의원 스스로도 이와 관련한 언급과 함께 계속해서 SNS에 근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검찰 수사 소환하는 날 돌연듯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알리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였죠 원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포들 일부가 주는 이제 식량이라든지 뭐 또 치통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진통제 같은데 그런 걸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정말 민경욱 전 의원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남아 계신 건지 아니면 유호정 기자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것인지 글쎄요 알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수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요. 저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본인한테 사실 독이 돼요. 왜냐하면 이 4.15 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부정선거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고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저것이 무슨 설득력을 얻을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미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예. 민경욱 전 의원의 저런 행위, 뭐 저런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가서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진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에 가서까지 벌일 만한 정치적인 이벤트인지 예.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으려고 저런 글쎄요 계획을 짰는지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정치적인 행보가 막힐 수도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